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실전투자 부동산 재테크의 장효윤입니다. 저희 이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딱 맞는 옷처럼 부동산 실전 투자를 위한 맞춤형 재테크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한 발 앞선 생각으로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더 꼼꼼한 부동산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하실 수 있는 번호 안내해드립니다. 서울전화 02-6676-0300번, 0300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또 문자가 조금 더 편하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181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됩니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고민 남겨주시면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가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고민 해결해 드리니까요. 이 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실전 투자 부동산 재테크 수요일 이 시간은 실전 부동산 경매로 시작합니다. 네, 경매에 대한 정보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실전 부동산 경매, 오늘은 법무법인 강남의 강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경매와 관련된 부동산 정보 어떤 걸 알아볼까요? 예, 경매로 매수하려는 부동산에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다면 매수인은 종전 임대차 관계를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경매 낙찰자에게 당연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그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2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경매 대상 건물이 주거용 건물이어야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고 적용 대상이 된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이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에야 비로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건물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따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목적물이 주거용인 경우에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여부를 다툴 수 있다라는 이야기신데, 자 그러면 건물을 주거용 그리고 비주거용으로 겸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그리고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이와 관련해서 사례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이제 2층을 오모 씨가 임차하고 있었는데요. 네. 오 씨는 2010년 11월 24일 그 점유를 개시하고 같은 날짜에 전입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건물의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이 2011년 4월 1일이니까 원칙적으로 오모 씨는 임대차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임차인 오 씨는 이 건물에서 교회를 운영 중이었고 건물 외부에는 교회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등 이 건물이 교회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관련 공부를 살펴본 결과 이 건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회로 표시되어 있었고 현장 조사 결과 임차 부분 외부에 공용 화장실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즉 임차인 오 씨는 이 건물을 주된 용도는 교회로 사용하면서 교회 사용에 도움이 되도록 일부분에 대해서 주거 용도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건물의 구조와 형태, 임대차 목적물의 이용 관계, 또 임차인이 일상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건물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 씨가 비록 대항력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적용이 대상이 아닌 건물의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 오모 씨는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임대차의 목적이나 그리고 임대차 목적물의 이용 관계나 또 주된 목적이 주거용인지 여부에 따라서 좀 개인적인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시고요. 그러면 비주거용 건물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예, 그 실제로는 경매 대상 부동산이 공부상으로는 사무실인데 이 건물을 불법 개조해서 주거용 건물로 만들어
그 주거용 건물로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과 관련해서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실제 용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상 사무실이고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 부동산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이 맺어졌고 실제로도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었다면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적용되는 임차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대항력 요건을 갖췄다고 한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에 따라서 경매 목적물을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 잘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 법무법인 강남의 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